재봉틀 연주하고 있는 오승원입니다. 예! 우리 슈퍼스타였네. 매니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바지가 벗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진짜 자주 입어요. 생각보다 말을 했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본격 음악 노가리 까는 방송 넋이라도 스피노프 소울딜리버리의 노가리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딜리버리의 키보디스트 하은입니다. 시인 드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준 세컨 라이프입니다. 예이. 반갑습니다. 자, 23화. 드디어 23화에는 누구를 모셨냐면 저희 소울딜리버리의 아주 멋진 의상을 담당해 주시는 굿뉴스 인 더 모닝의 승원이 형.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뉴스 인 더 모닝이라는 이름으로 재봉틀 연주하고 있는 오승원입니다. 예! 성공적. 나이스. 와우. 자기소개도 준비해 오시고. 지금 노가리 게스트 중에서 자기소개 준비해온 사람 오빠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나는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사실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진짜로 떨려. 근데 뭐 떠실 필요 없고 오늘 그냥 이제 노가리 까러 나온 거니까 편하게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떠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항상 그 뒤풀이에서 그냥 대화하듯이 편하게 대화해 주시면 돼요. 승원이 형이 또 뒤풀이에서는 또 이제 이 토크가 장난 아니죠. 한 잔 또 이제 걸치시면은 또 이제 바로 그냥 속사포로 이제 나오시고. 승원 형이랑 저희 갑선이 형이랑 붙이면 이제 와. 또 환상의 케미죠. 환상의 케미. 사실 얼굴은 지금 술을 몇 잔 마신 것처럼 엄청 뜨겁고 엄청 빨갈 것 같아. 네. 괜찮아요, 형. 안 빨개요. 옷이 빨개서. 옷이 일부러 빨간 걸 입고 오셔가지고 좀 커버하려고. 네. 아주 좋은 의상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굿뉴스 인 더 모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승원 형이 운영하시는 패션 브랜드인 거죠? 맞습니다. 한번 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굿뉴스 인 더 모닝은 일단 굿뉴스가 무슨 좋은 뉴스? 좋은 소식. 복음. 복음도 이야기 많이 하세요, 진짜. 제가 제 혼자 이제 브랜드를 시작하려 했었을 때 저희 집 벽면으로 이제 나팔꽃이 이렇게 막 피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지었어야 됐었고, 뭔가 나팔꽃이 피는 모습을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작업을 하면서 보면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보라색이라는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쓰고 싶은 그런 그 꽃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굿뉴스 나팔꽃의 꽃말을 찾아봤어요. 나팔꽃 꽃말 중에 하나가 이제 굿뉴스가 있었고 기쁜 소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름을 원래는 굿뉴스라고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굿뉴스로 이제 상표 등록하는 데를 이제 쳐보니까 언론사 이런 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있어가지고. 근데 기독교 언론사인가 보다. 약간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실 굿뉴스라는 그 단어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라는 거를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고객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렇게 쓰이는 말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굿뉴스를 못 썼고 인더모닝을 붙였는 이유는 이제 꽃이 나팔꽃은 아침, 점심, 저녁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아침에 가장 활짝 피고 저녁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몽우리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굿뉴스 인 더 모닝에 원래 전개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활짝 폈을 때와 중간 정도 폈었을 때 그리고 몽우리졌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컨셉을 좀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다르게 이제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큰 그림으로 이름을 지었던 브랜드입니다. 이제 알았네요.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굿뉴스 인 더 모닝 한 다음에 굿뉴스 인 더 애프터눈 하고 굿뉴스 인 더 이브닝 하고 3개 만드시면 되겠네요. 좀 적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굿뉴스 인 더 모닝으로 입지 않은 옷이라던가 뭐 제가 좋아하는 축구 관련된 못 쓰는 용품들을 이제 해체하고 다시 결합해서 좀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뭐 리메이크, 업사이클링 이런 용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이 좋게도 세계적인 밴드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죠. 세계적인? 네. 와우. 그러면은 승원이 형은 이제 어떻게 해서 뭔가 이런
그 패션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 색깔을 가진 브랜드를 이제 론칭을 할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의 색깔은 계속 찾아가는 중인 것 같고 일단은 리메이크라는 그런 활동으로 열심히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싸이월드 시절에 네, 그때 싸이월드를 이제 보면서 되게 멋있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따라 입었었어요. 따라 입었었고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구하지 못하면 집에서 손바느질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입었었어요. 재능이 있었네. 근데 그러니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더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자기 뭐라 해야 되냐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예전에 그 모델 멋있어 보였던 모델의 싸이월드의 파도 타기를 하면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계실 수도 있고. 싸이월드 근데 그 딴 얘기인데 진짜 앞서 나갔다. 그랬던 지금 것 하는 같아요. 거랑 똑같잖아. 인스타그램이랑. 그 전에 이제 마이스페이스랑 몇 개 있긴 했었어. 근데 또 그것만의 시스템이 있지. 싸이월드 이제 도토리 시스템하고 파도 타기에서 누굴 만났죠? 파도 타기에서 만난 분이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떤 패션 회사의 마케팅으로 일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싸이월드로 쪽지를 보냈죠. 이런 거가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때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군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패션 하면은 주변에서 전부 다 뭐 앙드레김 이야기 많이 하셨고 그런 상황이었었고 사실 제가 제 고향인 울산에서 그렇게 패션에 좀 관여돼서 뭐 일을 하신다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분한테 쪽지를 보내서 이런 직업군이 뭔지 궁금하고 이런 직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쪽지를 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패션 디자이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패션 학과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뭐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약간 그런 건 있으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왜 해야 돼? 왜 이거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조금 근거를 보여드리면 그거를 좀 실행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미술학원에 갔죠. 그래서 미술학원 근데 미술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드래곤볼 만화책 보면서 막 손오공 이렇게 머리 이런 거 막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미술학원 가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친구들은 전부 다 그 뭐 중학교 때부터 한 친구들도 있고 뭐 고등학교 1, 2학년 입학할 때부터 하던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늦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 소처럼 하면 된다고. 그저 열심히. 그저 열심히. 소처럼 하면 된다고 해서 소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하던 뭐 성적에 맞는 목표하는 대학교 가서 거기서 대학생활 보내고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신 거죠? 그러면? 맞아요. 목표로 하는 학교를 갔고 학교에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게 또 목표가 돼서 취업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취업 활동하면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아는 형과 이제 그 동업으로 인해서 나오게 됐어요. 좀 나오고 싶은 생각보다는 회사에서 굉장히 위에 있는 디렉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위에 분들이 이제 봤었을 때 더 구멍이 좁은 느낌. 그리고 이게 실력과 뭔가 무관한 뭔가 다른 어떤 것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로 되는 뭔가들이 있구나 해서 그런 뭔가 언젠가는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으로 바뀐 시점에 같이 하자고 했던 형이 이제 설득을 막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고 그 브랜드가 준비가 굉장히 좀 미흡했긴 했어요.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나와서 하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끝으로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계들, 재봉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굿뉴스 인 더 모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우. 좀 길죠? 와우. 그 굿뉴스 인 더 모닝을 처음 이제 런칭하셨을 때가 몇 년도였어요? 2020년 10월 10일. 와, 코로나 때였나요? 코로나 1010? 네. 와우. 진짜 좋네. 그것도 약간 조금 맞추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기억하기 쉽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굿뉴스 인 더 모닝입니다. 와. 벌써 거의 횟수로 한 6년 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5년 차? 0, 1, 2, 3, 4, 5 이렇게 6 그런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랑 이제 또 어떻게 승원이 형이 인연이 이제 닿아가지고 저희 이제 무대 의상도 막 디자인 해주시고 스타일링도 해주시고 그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굿뉴스 인 더 모닝 하실 때 아니죠? 네. 그 혹시 그 속초? 네, 속초. 그때 2019년.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엔 제가 조지 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조지 밴드 하고 있었고 속초에서 무슨 페스티벌, 어디 그 맞아요. 바닷가 앞에서 하는 해수욕장 앞에서 하는 페스티벌이었고 그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는 게 형이 이제 바이크를 타고 거기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바이크? 저희 그 당시 집이 어디였냐? 그 당시 집이 강동구 그 아차산이었나? 군자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와. 약간 그거 있잖아요. 차를 새로 사면은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위험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러려고 있는 이동산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날 보고 그때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서 알게 됐고. 그게 처음이구나. 그게 처음 봤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조지랑 뭐 따마랑 소리랑 이 한 이제 패거리 그 무리들 이 무리들 통해서 이제 사실 어떤 이벤트에서도 계속 보고 뒤풀이에서 많이 만났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승원이 형 2번 기억나. 우리 하기 전에 첫 번째 따마 콘서트, 두 번째 따마 콘서트. 그 뒤풀이에서. 그랬구나. 그때 승원이 형 처음 보고 우리 둘 다 취해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긴 했었을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얼굴은 알고 대화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인연이 있는 맞습니다.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축구 나가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맞아. 이제 정민이 형도 축구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될 줄도 몰랐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작년 5월인가요? 맞아요. 그때 처음 얘기하던 게 정민이 그때 따마 콘서트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그 전에 했었고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한 건 작년 5월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몇 벌을 같이 작업했다고 했었죠?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오기 전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2번 공연을 할 때 이제 의상을 했더라고요. 많이 했다. 아니 근데 이게 한 달에 하나씩 했네. 그러네. 한 달에 하나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명이잖아요. 그러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거의. 와, 그러네. 평균적으로. 그치 그때 그리고 엄청 빡셌을 때가 그 여름 투어 때. 여름 투어 때 진짜 빡셌지. 그때 그럼 한 달에 엄청 많이 만들었을 거야. 그치. 일본 가서 공연하고 오자마자 바로 OPC도 있었고 가평 자라섬 갔다가 맞아. 그 다음날 바로 저기 오픈창동 페스티벌하고 와. 맞아. 우리 슈퍼스타였네.
비행기 딱 내려서 이제 우리 실장님이 픽업 딱 해가지고 매니저 바로 가평으로 가고. 재밌었는데 해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많이 닥달했죠, 승원이 형을 막. 아니에요. 기한도 맞춰야 되고 막 피팅도 해야 되고 요구 사항도 많고. 근데 승원이 형이 엄청 성실한 스타일이셔가지고 맞아. 막 뭔가 잘 티 안 나게 그냥 그 어려움을 잘 맞아요. 항상 해결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승원이 형이 저희 주변에 있는 거의 유일한 슈퍼 J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희 때문에. 모든 걸 계획하시는. 아마 우리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도 승원 오빠한테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뭐 옷을 막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는데, 어쨌든 아시안팝이라는 되게 큰 무대, 저희 나름의 큰 무대에서는 좀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좀 살짝 신뢰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한번 그 디뮤지엄에서 하는 그게 뭐였죠? 무슨 그때 그 리폼 부스에 그때 가가지고 레코드 행사. 레코드 행사였나? 레코드. 그래서 저희가 오빠는 제이딜라 티셔츠 2장을 들고 가서 그게 둘 다 작아가지고 작아서 못 입는 상태가 돼가지고 제이딜라 로고를 그냥 어떻게 잘 붙여달라 했고, 나는 나이키 맨투맨을 잘라서 민소매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거기 안에 전시를 보고 오면 끝나면 오빠가 만들어 놓는 거야. 맞아. 그런 행사가 있었어. 오, 좋다. 근데 근데 그걸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재료비도 얼마 안 들고 우리 걸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거를 뭐 리폼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빈티지 의류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소울 딜리버리랑 조금 잘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되게 의미가 깊기도 하고,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 리폼을 되게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본에 다니면서 막 그런 리워크 된 거를 많이 구매하고 했지만 사실 한국에서 그런 퀄리티를 기대하기 되게 어려웠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패션적으로 너무 그 선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아니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리폼 가게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연령대가 높아서 그치. 5, 60대 이상의 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주로 타겟인 것 같은 느낌이 난 되게 많이 받거든. 약간 퀼트 스타일? 약간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오빠가 그런 거를 한다고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이 빈티지 리폼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우선은 정말 만드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은 패션 회사 디자인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품평회라고 해가지고 뭐 분기별로 이렇게 다음 시즌 거를 보여주는 그런 만약에 한 시즌 이만큼 있으면은 한 이만큼 만들어서 여기서 좀 괜찮은 것들을 선택한단 골라서. 말이에요. 그거 판매할 거를. 네, 판매할 거를 이제 매니저님들 모셔가지고 이제 선택해서 점수 재밌겠다. 매기고. 재밌겠다. 그런 거를 해요. 그것도 한 2달 정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떨어진 옷들은 뭐 샘플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게 나중에 다 박싱 처리돼가지고 안 입게 되고 나중에 뭐 소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기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아깝네요, 그러면. 많이 아깝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가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제 집안에서 재봉틀이 좀 몇 대 있었거든요. 사실 재봉틀을 사게 된 계기는 이제 레코드 브랜드 거기에 이제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막 레코드가 이제 코롱의 레코드라는 브랜드가 이제 오픈할 때 준비할 때부터
그 회사에 이제 인턴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알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했었을 때 뭔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여기 좀 지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봉틀을 하나씩 월급 받으면 사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작업하는 거를 이미지로 남겨놓고 그래서 그 재봉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샘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고쳐 입고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 재밌다. 그래서 기계가 있으니까 뭐 수선도 친구들 거 하고 제 옷도 뭐 그렇게 해서 입고 그리고 뭐 패션 공모전 이런 것도 막 준비해가지고 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 어떤 아티스트 거를 많이 참고했어요? 참고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데 이 머릿속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누군가 거를 보고 머릿속에 입력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마르지엘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마르지엘라가 될 수도 있죠. 마르지엘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오빠 스타일 딱 마르지엘라 스타일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풍이 좀 느껴진다. 그런 풍이 느껴진다. 나는 좀 형이 해체주의 되게 좋아한다고 항상 하는데 그래서 그쵸. 그런 브랜드들 해체주의 특히나 강조하는 브랜드들의 형이 좀 어느 정도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뭐 사카이 같은 사카이도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우리를 위한 옷을 오빠가 디자인할 때 사실 그런 것들이 묻어나서 재밌었어. 뭔가 이거 사카이스러운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뭐 오빠는 그걸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근데 되게 그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묘미인 것 같아요. 이 리폼이라는 게. 맞아.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딱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아까 용훈 형이 얘기했지만은 리폼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막 주로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한창 뭔가 업사이클링, 리폼 이런 게 살짝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디자이너들이 하던 게 있었는데 그때 리폼은 진짜 비쌌거든요. 맞아, 거의 막 한 100만 원 이제 넘게 막 하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건 좋아하지만은 막상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한데 환경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높게 이제 쳐가지고 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각이 있고 이제 디자인에 하는 그런 매기는 이제 부가가치가 또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뭔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가 또 지나니까 점점 뭔가 이게 브랜드화 되면서 뭔가 굿뉴스처럼 어떤 이제 그런 리폼 또는 리메이크한 그런 옷들을 조금 더 대량 생산해가지고 파는 브랜드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굿뉴스가 어떤 만드는 그런 옷에 뭐라고 할까 정수 어떤 태도로 옷을 만들고 어떤 그 생각으로 그런 옷들을 접근하는지도 궁금을 해요. 굿뉴스는 이제 제가 그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옷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좀 해체해가지고 못 입거나 안 입게 되는 옷을 다시 해체해가지고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옷이 다시 또 못 입는 옷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디자인을 할 때부터 조금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봉제, 디자인 그리고 뭐 디테일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도 너무 고가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리메이크라는 그 부분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되게 어려운 거지만은 그쵸. 제가 그냥 느끼는 걸로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는
뭐 단추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옷의 스티치 부분이 뭐 색깔이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만 되더라도 그거는 리메이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조금 리메이크라는 걸 좀 쉽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고민 안 해도 좋은 애착 가는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옷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어려운 그게 아니라고 생각.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뭔가 브랜드로서의 또 정체성이 또 있잖아요, 형이. 근데 그거 말고 저희 무대 의상을 또 제작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무대 의상은 이제 어려웠나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무대 의상을 우리가 작년부터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맞아.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해보기도 했고, 원단을 하나로 묶어보기도 했고, 똑같은 그 디자인의 뭐 예를 들어 코트를 네 분이서 가져가지만은 거기서 조금 변형을 주거나 뭐 자켓을 그렇게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줘봤잖아요, 테스트를. 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테스트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뭐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조금 선택해서 움직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소울 딜리버리 의상을 하면서 가장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 막 음악 역사로 해가지고 쫙 이래 보잖아요. 한국의 음악 역사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소울 딜리버리가 몇 년부터 있었어. 소울 딜리버리는 이 당시에 약간 이런 뭐 흑인 음악, 뭐 R&B, 소울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 의상 밴드가 입었던 의상은 이런 느낌이었어 하면서 막 그 후배들이 보고 그 소울 딜리버리 의상은 이랬구나 이러면서 막 보고 그런 정도의 오마주 할 수도 있지. 네. 그런 사료를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책임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퀄리티가 좀 다르긴 해요. 되게 신경 써서 그거 한번 여기 여기 뒤에 저희가 또 걸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무대 의상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이삭 오빠도 항상 무대 의상 할 때 요구하는 게 이 다리 비터를 뭐 밟을 때 옷이 걸리면 안 되는 정도의 통이라던가 오빠 또 뭘 요구하시죠? 저는 뭐 사실 너무 덥지 않은 너무 덥지 않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연주할 때 아무래도 안 불편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제 비터 걸리는 게 항상 맞아요.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잔나비 할 때도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붙어서 의상을 저희가 만드는데 항상 이거를 고려 안 하면 항상 공연할 때 비터 걸려가지고 그 연주를 망하는 그 불상사를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이 시볼이나 이 너무 이제 와이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와이드 하더라도 저는 연주할 때는 묶을 수 있어야 되는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랑 요즘은 좀 실루엣적인 거를 생각했고 저는 좀 더 이제 클로브로 가고 싶어서 좀 이제 최근에도 얘기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뉴웨이브 콜렉티브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콘서트에서는 저는 좀 그 광택 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 전부터 승원 형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조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드럼이 워낙 뒤에 있고 막 어두운 거 입으면은 이제 묻히는 경향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다 왜냐면 보니까 드럼 때문에 바지도 안 보이고 바지 안 보이죠. 맞아. 이게 뭔가 드럼이 제일 다 가리지. 약간 불쌍해. 지금까지 약간 그 위치였는데 이번에는 앞쪽에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 틀었죠. 그래서 다 보여주려고. 그래서 되게 무대 의상이 되게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기타들은 또 이게 멋있는 옷을 입어도 스트랩 때문에 이게 다 구겨져. 틀어지고 그렇기도 하고 맞아. 저는 이제 페달 밟는 게 그러니까 옷이 걸리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불상사가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이 걸리니까 그리고 페달도 이게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누르고 나서 발을 이렇게 하면 옷이 걸려. 스위치에. 그러시겠네. 바지가 벗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섹시한데. 그리고 자켓 같은 것도 너무 핏하면 이게 안 펴져. 그치, 안 펴지고 안 펴져.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진동을 해야 되니까 옷이 여기 닿으면 줄에 닿으면 진동이 이제 안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야 되니까 그치, 굉장히 어렵죠. 되게 까다롭죠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는 또 4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고 실용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렵고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기능이 다 돼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되게 정성도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은 이거 어쨌든 오빠가 작업하신 거 자랑은 좀 해야 되니까 어떤 거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했다 정도만 말해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잠시만. 홈쇼핑 스타일로 이유를 다 못 들 수도 있지만은 있는 거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그냥 제가 좀 모든 것에 정성을 많이 들였지만 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디테일을 진짜 완전 오버해서 신경 써가지고 오타쿠, 디테일 오타쿠야. 디테일 오타쿠.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제 성격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계속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니까 완벽주의자예요, 형도. 그거를 안 하면은 또 잠 못 자고 이런 거 아닌가. 하여튼 가장 조금 이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공을 많이 들였던 거는 그 아시안 팝 처음 했었을 때, 아시안 팝 페스티벌 했을 때 이삭 씨가 입었던 이게 진짜 멋있어요. 이 티셔츠. 이게 진짜 공정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절대 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2개의 티셔츠를 묶은 건데 이제 하나는 소울 딜리버리 티셔츠고 하나는 용훈 오빠가 디자인한 거고 저거. 그리고 하나는 오빠가 좋아하는 스톤스로우의 스톤스로우 스투시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투시 모양이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원래 이거의 의도는 앞판 여기 전체를 이런 효과를 주고 싶었어요. 이런 효과를 주고 싶었는데 이게 봉제하면서 이 그 니트 소재는 굉장히 많이 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뒤틀리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봉제하면서 옷 자체가 살짝 이렇게 좀 틀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 가위질 할 때 그것도 이미 늘려져 있는 상태에서 가위질 해버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일자로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휘어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도했던 거랑 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안쪽에 이 티셔츠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흰색 티셔츠에다가 총 3개의 티셔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온 아이템이죠. 원래 의도랑 조금 다르게. 이삭 오빠 최애 애착 티셔츠야. 저는 이거는 저희 때문에 만든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우리 대구 때 이게 대구였나? 맞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 저는 굿뉴스 인더모닝에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 뭐요? VIP? VIP까지는 아니. 내가 많이 샀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봐도 진짜 많이 착용하시고 모든 분들이 착용해 주시는 거 보고 옷 입었네. 저는 진짜 자주 입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멀리서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무대 의상을 디자인하면서 어떤 무대들은 완전 이제 그런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무대 의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대 의상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만들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삭영도 바지도 그렇고 티셔츠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입어도 뭐 부족함이 없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굿뉴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태도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랑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옷을 한 번 입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도 안 입는 게 아니라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또 플러스로 소울 딜리버리가 이제 그런 거를 용인해주고 그런 거를 이해해주는 그 마음이 또 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홍보 대사처럼 이걸 입고 다니는 거죠. 근데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무대 의상이라는 게 저도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낀 건 항상 입고 그러니까 안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화려하거나 그래서 항상 그게 저도 좀 문제라고 생각했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든 뭐 무대를 하든 하고 나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입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팔든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항상 맞아. 저도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고민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리사이클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시는 것들이랑 어쨌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그거를 실생활에서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좀 더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TW에서 했던 좀 더 소개해주세요. 최근 DW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런 스타일의 옷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러니까 면을 막 알록달록하게 쓰는 것보다 한 톤으로 맞춰가지고 포인트로 이렇게 레드 포인트 그때 TW 컬러의 그 레드 포인트 이런 정도만 하는 거는 조금 실생활에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했고 용훈 씨 그때 드렸던 그런 것도 자켓 이쪽에 좀 뜯어내 버리면은 또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도 연구하고 서로 이제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저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맞아.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이걸 입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굿뉴스 인 더 모닝과 소울 딜리버를 홍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막 디테일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거 직접 오린 거죠. 이건 진짜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톤의 전체적인 바지의 톤에 맞춰서 이렇게 아트웍을 넣은 거. 예를 들어 흰색 바닥에 흰색으로 자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까이서 보면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멀리서 보면 티 안 나는데 그거에 되게 목숨 거는 스타일이야, 승환이. 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연 이제 오셨던 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쵸. 막 사진으로 찍거나 이제 승원이 형 인스타에 가면은 굿뉴스 인스타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걸 아카이빙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디테일들을 사진을 다 찍어서 형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재밌지. 이번에 그 두 번째 콘서트 했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걸 했잖아요.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되게, 사람들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니 입어보고 사진 찍으시고 조금 쑥스러워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하면은 입어보시고 거기가 거울은 없었거든요.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거나 아니면 서로 찍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그 무대 바깥에 포스터 있는 데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 있는 위치랑 조금 동선이 겹쳐서 좀 아쉬웠지만 뭐 다음번에 더 좋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거울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약간 포토존이랑 연결시켜야겠다 그거를. 맞아.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미리 동선을 좀 계획만 잘 하면은 충분히 계속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말했듯이 무대에서도 입을 수 있고 실용적으로도 입을 수 있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구매하고 싶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무대에서 입은 저런 실루엣을 구매하고 싶다거나 저런 모양이 예쁜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저는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이면은 굿즈로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 무대 의상은 또 무대 의상대로 이렇게 아카이빙이 되고 있으니까 무대 의상에서 사실 형이 저희 무대 의상 제작하면서 또 영감 받은 것도 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이제 제품으로 발전시켜서 굿뉴스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잘 서로 영감을 주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이제 벌써 또 40분이 또 다 갔어요. 시간이 이번엔 서비스 안 주셔. 이번엔 서비스가 없고요 사장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굿뉴스하고 또 소울 딜리버리가 뭔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은 승환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만의 생각이 또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일단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당장에 뭐 이렇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좀 먼 미래를 이렇게 봤었을 때 소울 딜리버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얻어서 뭔가 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에다가 이제 승관이가 작업실 하나 차려주면 되겠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상 이야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뭔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서로가 그래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서로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바이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어디를 가서도 되게 즐겁고 이런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 끝나고 절 한번 합시다 우리 승관이한테. 저 항상 이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계속 한마디도 안 하고 사무실에서 봉제만 하거나 뭐 듣고 이러고 있을 텐데 외부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소울 딜리버리와 그리고 갑선이 형 그리고 유원 씨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활용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요즘 또 막 바쁘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계시길래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한 편집샵도 같이 하는 그런 좀 국내에서 조금 큰 브랜드와 브랜드의 재고를 활용해서 다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12월 달쯤 그 프로젝트를 했고 그게 이제 일본이랑 뭐 유럽 쪽에 이렇게 오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120장 정도 오더를 받아서 그거를 지금 이제 재고 옷을 받아서 해체가 다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너무 바쁘긴 해요. 사무실에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이거는 미정이긴 한데 뭐 브랜드 네임을 말하진 않겠지만은 승리의 여신 거기 팀이랑 뭔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는 오갔어요. 오갔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름 아이디어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혹시 언제쯤 컨펌 나나요? 컨펌 나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7월 말 8월 초에 크게 행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계획이. 승리의 여신 분발하라. 승리의 여신 하여튼 거기랑 해가지고 지금 아이디어는 많이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전시, 영상 트는 거, 체험 뭐 그런 식으로 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른 팀들은 뭐 또 어떤 거기서 이제 제시한 컨셉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한 10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 브랜드들이랑 또 협업도 계속 하고 계시고 굿뉴스는 뭐 또 새로운 라인업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 맞아. 이거는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좀 해체해가지고 다시 뭐 업그레이드하거나 뭐 조금 물성이 다른 옷을 합쳐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했다면은 거기서 이제 남는 조각들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용훈 씨가 입고 있는 이런 그 라이더 자켓 같은 거 공연에서 사용했던 건데 옆에 저기 피크 저거 포인트도 말씀해 주세요. 맞아. 이것도 제가 또 고민 더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 약간 뮤지션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디테일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 피크 주머니가 진짜 너무 예뻐. 아니 그리고 이런 데도 봐야 돼. 이런 뒤에도 사실 다 이게 들어가고 색깔을 맞추고 여기 안에 안주머니도 사실 이렇게까지 무대 의상을 막 만들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승원이 형 계정도 인스타로 주로 그러면 홍보를 하시나요? 네, 인스타로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지만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용훈 씨가 입고 있는 이 라인을 이제
REF 해가지고 패브릭을 다시 쓴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쓰고 남은 조각을 다시 쓰는 개념으로 해서 뭐 라이더 자켓, 뭐 그 항공 점퍼 뭐 등등등 해서 나올 건데 그때는 이제 이 옷을 만들게 된 의도 그리고 디테일 소개 뭐 등등등 해서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 옷을 구매하면 안에 QR 코드 그 약간 퍼플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안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 계획이에요. 진짜 바쁘시겠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때 됐었을 때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놨고 계속 상기를 시키죠. 와, 그래서 그 좋아요. 프로젝트. 좋은 그 행보를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이제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네. 처음에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말 못할까. 그러네요. 생각보다 말을 좀 했네. 그쵸. 그럼 편하죠. 편하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계속 시선은 계속 막 이런 데만 나 카메라 거의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저는 것 오늘 같아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카메라. 사실 이게 팟캐스트여가지고 네. 보이는 거 막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게 더 제일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저는 거니까. 23화 하는 동안 카메라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혹시 어떠셨어요? 뭔가 이렇게 떠드는 게? 우리가 더 이런 형태로 더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막 술 안 먹어도 할 수 있구나. 있으면 더 좋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거 많이 느꼈고 이거를 그 노가리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 거를 보고 이제 그냥 예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그만큼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좀 책임감 가지고 더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와우. 나이스. 여러분 오늘 이 승원이 형의 이 진중한 모습 보셨죠? 이 모습이 저는 옷에 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는 사람도 이 오빠가 이렇게 디테일에 집착하면서 만든 이 옷 나도 그 뭔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구나. 저는 옷을 입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구매까지 하셔서 저는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나를 위한 옷이라는 약간 그런 그치. 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굿뉴스 인 더 모닝의 앞으로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인스타가 굿뉴스 인 더 모닝으로 영어로 치면 네, 여기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보다 앞서 나가. 진짜 우리보다 낫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는 또 재밌는 프로젝트로 또 재밌는 옷들로 여러분께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23화 노가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